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인삼을 연구하고 있는 서상영 연구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삼 하우스 재배 기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서로는 인삼의 일반 특성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삼의 재배 방식별, 그 중에서도 하우스 재배 방식,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삼에서 중요한 병해충 방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3가지 정도로 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삼의 일반 특성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삼은 크게 뿌리 부분과 줄기, 잎, 그 다음에 열매 부분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부분은 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근이 있고요. 그 주근에서 밑으로 갈라져 나오는 지근, 그 다음에 지근에서 다시 또 갈라져 나오는 세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 부분에서 인삼 싹이 나오는 그 부분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뇌두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뇌두에서 이제 줄기가 나와가지고 잎이 형성이 되고 보편적으로 한 3년근 이상부터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꽃이 피어야 되는데요. 그 꽃이 피어서 발달하는 과정을 사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5월 정도에서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한 7월경이면 인삼 종자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인삼의 종자는 대체적으로 보면 재래종의 경우 붉은색 계열을 띠고 있지만 황금색의 계열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인삼 종자는 일반적으로 7월경에 채취해서 바로 저희들이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채취한 종자는 미숙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약 100일 정도 모래땅에 묻어놓고 수분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약 10월경 다시 파종을 하면서 인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 속 식물 종류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5에서 6종류의 인삼이 재배되고 있거나 자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나 만주 쪽에 있는 것이 고려 인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즉 캐나다나 미국 쪽에서 재배되거나 자생하는 인삼을 저희들이 화기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중국 운남성이 있는 삼을 전칠삼 또는 삼칠삼이라고 합니다. 말뜻을 찾아보니까 인삼의 효능을 얻기까지 재배하는데 약 3에서 7년 걸린다 해서 373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나무 뿌리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죽절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엽삼이라든지 히말라야삼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나는 삼은 그냥 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한국이나 만주 쪽에서 나는 것은 특별히 인삼이라고 해서 사람 인자를 넣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특이한 것은 진세노사이드, 즉 인삼에서 주요 양리적 효능을 가지고 있는 진세노사이드의 종류와 성분량이 다른 종류의 삼에 비해서 우리 고려 인삼이 월등히 높고 많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인삼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막 밭에서 캔 수삼, 즉 말리지 않은 삼을 수삼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수삼을 이제 말려서도 저희들이 이제 유통을 하긴 하는데 말렸을 때 익히지 않고 말린 것, 그것을 백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익혀서, 즉 물에 익혀서 말린 것을 태극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으신 홍삼, 홍삼은 한번 쪄서 말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리적 성분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상 홍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흑삼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홍삼은 한 번 쪄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고 하는데 흑삼은 그 과정을 3번 이상 해서 찌고 말리고를 반복을 해서 하는 경우를 흑삼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많은 양리적인 성분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삼의 효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면역력 증강,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로 많이 활동이 어렵고 제한을 받는 이 시기에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삼, 홍삼이 좋은 약용 작물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삼은 상약에 해당됩니다. 상약, 중약, 하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독성 부분이 전혀 없는 약재, 그것을 바로 상약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러한 인삼의 효능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부터 그 이전에는 주로 산에서 난 삼, 산삼을 캐서 나라에 이제 이렇게 바치기도 했는데 자꾸 물량이 줄다 보니까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이 씨앗을 받아서 산에서 재배하거나 민간에 가지고 내려와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 주요 통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배 농가라든지 면적, 생산량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약간 하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2009년을 고점으로 인해서 인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은 보통 밭에서 재배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중산간지에서 많이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땅이 없어서 자꾸 평야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배가. 그래서 평야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산은 없고 평야지, 그러다 보니까 논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밭에서 재배하는 면적 비율이 높았지만 밭 면적은 갈수록 줄고 있고 이제는 논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삼을 지었을 때 경영비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에 나온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에 보시는 것은 2016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해서 나타낸 표가 되겠는데요. 총 수입은 약 1,7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로 좀 감소를 했고 상대적으로 경영비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좀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16년도와 2019년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2018년도를 제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소득에 있어서 정점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다시 약 800만 원대로 급속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인삼을 농사지어서 돈 벌기는 그렇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삼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물은 1년 정도, 또 길게는 뭐 한 1, 2년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인삼은 한번 심으면 적어도 3년이라든지 아니면 높게는 6년까지 이렇게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재배할 때 그 땅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한 반음지성 식물이다. 음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을 그렇게 아주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할 때는 태양광을 직접 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차광을 함으로 인해서 인삼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 줍니다. 또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삼은 신초 발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작물은 뭐 예를 들어서 콩이 됐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한 잎들은 손상을 받거나 뭐 낙엽이 되어서 지더라도 새로운 잎과 줄기가 있기 때문에 생장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인삼은 1년에 한 번 딱 줄기와 그 줄기에부터 몇 개의 잎이 나오고 그것으로 더 이상 새로운 줄기와 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그 부분에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기상저해로 인해서 그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인삼은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죽게 되거나 그래서 아니면 다음 연도에 이제 새롭게 눈이 나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것이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온성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 18에서 20도 정도의 기온을 좋아하고요. 아주 서늘한 기온에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인삼 추적지가 부족해서 자꾸 평야지로 지금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 것과는 반대로 평야지의 기온이 일반적으로 산간지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삼의 재배 환경은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온성 식물인 인삼이 만약에 고온기에 접하게 되면은 인삼 잎이 타거나 그래서 인삼 잎이 조기에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더 이상 새로운 잎과 줄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인삼은 그 한 해의 생장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작물이 그렇듯이 인삼에서도 특히 토양의 수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수분을 통해서 땅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 토양 수분 관리가 만약에 건조하게 되면 실뿌리가 탈락하게 되어서 더 이상의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수분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인삼에 너무 많은 습이 주어져서 과습하게 되면 인삼의 표면이 붉게 이렇게 변하는 적변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관리할 때 장마철에 폭우가 발생하는 경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인삼밭이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편적으로 6시간 전에 물 빠짐이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그의 농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침수의 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길어진다고 본다면 그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기에 인삼을 차라리 수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삼은 병에 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병에 걸리면 특히 방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농가들은 보면 선제적으로 병 발생 이전에 약을 많이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삼이 실질적으로 싹이 나서 자라는 그 기간은 약 4월부터 한 10월까지인데, 이 짧은 기간에 선제적으로 약 방지 농약을 치기 때문에 약 평균적으로 한 15번에서 많게는 20번까지 이렇게 농약을 좀 과다하게 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약을 주는데 요즘 많이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힘들죠.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좀 좁은 공간에서 약재를 치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료에 견디는 힘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들이 일반 작물을 재배할 때는 비료나 거름을 많이 주지만, 인삼은 오랜 기간 생육을 하면서 많은 비료의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 저렇게 뿌리 비대가 크게 성장하지만, 인삼 같은 경우는 뭐 4년, 6년 아니면 산양삼으로 약 10년 이상을 재배하더라도 그 뿌리의 그 크기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인삼과 무가 그 양분 요구하는 비율이 약 6년간의 인삼은 저 정도, 그 다음에 무는 1년간의 저 정도의 양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에 있어서 그 비료 요구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땅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해본 바로는 인삼 농사는 땅의 성질, 성향이 약 한 50% 이상 좌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지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정지 선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종이나 재배하기 위해서 미리 그 땅을 정해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선정할 때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삼은 반음지성 작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향면에서 봤을 때는 북향이라든지 북동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기온이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이런 곳. 그 다음에 땅은 역시 물빠짐이 좋은 그런 땅이 좋고요. 그 다음에 부적당한 예정지가 있는데, 가장 부적당한 예정지로서는 인삼을 여러 번 지었던 그러한 땅, 우리말로 표현하면 연작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개간을 한 새로운 새 땅, 그런 다음에 과습지, 물빠짐이 나쁜 과습지, 이런 곳은 인삼을 재배하기에 아주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삼을 한번 짓고 나서 다시 짓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밭토양이나 논토양에 대해서 적어도 5년이나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기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농가들은 인위적으로 토양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토양 관리를 해서 그 기간을 1년이나 2년 정도로 단축하기도 합니다. 인삼 재배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일반 관행 재배에서는 가을에 파종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7월경에 종자를 채종해서 약 한 100일 동안 개갑이라고 하는 미숙된 종자를 성숙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10월경에 파종을 하게 되고, 겨울철을 지나서 봄에 이제 그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동을 한 인삼 종자는 약 한 3월 하순 정도부터 발화를 시작을 해서 이제 싹이 트게 되는데요. 싹이 틀 때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콩나물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모양새가 이렇게 좀 구부러진 모양으로 일단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줄기가 올라오면 줄기가 sinh 장하면서 구부러졌던 부분이 이제 바로 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잎이 전개되고 줄기가 더욱 sinh 장을 하게 돼서 약 5월 말부터 저희들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4년근 목적 아니면 6년근 목적으로 할 때는 종자를 한 번 정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4년근 때 내가 수확을 하겠다 하면 3년생 때 한 번 종자를 따고요. 그 다음에 6년근 때 아니면 5년근 때 이렇게 종자를 수확을 할 목적이면 4년근 됐을 때 종자를 한번 따게 됩니다. 그러면 종자를 따지 않은 그 기간에는 인삼의 뿌리의 비대를 더 돕게 하기 위해서 양분이 그 꽃 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꽃을 성숙된 그 열매를 맺기 이전에 꽃대를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삼이 이제 공기를 거쳐서 9월, 10월까지 생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10월 들어서 이제 늦가을이 되면 인삼도 일반 그
다른 식물처럼 단풍이 집니다. 그래서 단풍이 지면서 이제 겨울을 맞고 그 잎이 지고 그래서 다시 월동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4년근이나 아니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약 10월 하순경 땅이 열기 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삼의 일반적 재배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인삼의 재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